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공도서관을 설계하다의 자원편에 대한 얘기, 그 중에서도 오늘은 기록자원, 향토자원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대표도서관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도서관이 가져야 할 자원이 무엇인가와 그런 자원들이 어떤 비중을 가져야 할까 문제, 그다음 그 자원 장사가 확장됐을 때 그 수납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그 좀 이분법적이긴 하지만 공공도서관을 위한 또 다른 아넥스, 그런 좀 랜딩 라이브러리처럼 하나 만들어서 오래된 자원들을 모아두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와 그 랜딩 라이브러리가 가져야 할 기능 중에 하나가 그런 그 기록 자원이나 향토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그 대표도서관 얘기를 꺼냈었던 것이고, 오늘은 그 대표도서관을 포함해서 공공도서관이 관리할 자원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자원을 넘어서 이 지역, 도서관이 로컬인 이유도 분명히 거기에 있는 것이고, 도서관이 리터러시라고 설명하는, 특히 공공도서관이 리터러시라고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지역민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배경이 되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자원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자원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원을 생산해서 자기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행위에 공공도서관이 중심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 중에서 기록자원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기록자원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기록이 갖고 있는, 특히 요즘 와서는 그 기록의 중요성도 굉장히 부각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록의 그 매체가 변화에 따라서 아날로그 매체에서 디지털 매체로 넘어오면서 기록 관리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그 기록 관리의 변화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록 관리의 중요성도 상당히 부각되었다고 보는 게 옳겠죠. 특히 그 중에서도 행정기록이 이미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그 관리 체계가 거의 완벽하다 할 정도 잘 진행되고 있고 기록관리 역시 그에 준해서 잘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제 거기서 조금 등한시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생활기록에 대한 얘기이고, 그 중간 공공기록과 행정기록과 생활기록의 중간쯤 되는 일정된 공공기록에 대한 얘기를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록이라 하면은 행정 중앙부서가 또는 지방자치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공식적인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공식적이고 행정적인 부분을 제외한 그 주변적인 것들에서 뭐 의료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든가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든가 은행 같은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조직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기록이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이 굉장히 강한 기록들을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는 것 아닌가? 특히 NGO들, 지방자치단체들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공익기관들이 있습니다. 소위 그 사회적 기관들이겠죠. 그들의 관리 방안은 어떻게 보면 그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활동들이 그렇게 기록으로 역사로 잘 보존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이 그런 기록들을 포함한 그들의 향토사와 관련된 자원들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은 하나의 의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순히 보존하고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림으로써 우리의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의 큰 원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고 그게 방향성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들이고, 그것이 그런 자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취약점은 뭐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할 때마다 졸업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졸업 앨범도 받습니다. 처음에 몇 년은 앨범도 재밌어서 뒤적이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묻혀지고 아마 더 긴 시간이 경과하면 그제서야 펼쳐보겠지만 그 중간 과정 어딘가에서 보면 그 앨범들이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살림은 자꾸만 피해지고 자꾸 크게 옮겨가면서 공간도 부족해지고 식구는 늘어나고 삶의 폭은 커지면서 예전에 가졌던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질 때가 있고 그래서 많이들 버립니다. 아마 그런 앨범들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다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과거를 추억하려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어느 순간에선가 그 기록들이 내게 참 귀찮은 존재가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옛날 과거의 하나의 추억이고 그 추억도 빛바랜 추억이고 결코 한 번도 들여다볼 것 같지 않은 그런 것들이 또 특정한 시간대에 오기 시작하면 그것도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게 제가 볼 땐 역사이고 우리가 추억이고 과거의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지역사회 역사는 오늘 어떤 행사가 있었고 행사의 사진이 있었고 그게 뭐 어떤 관보라든가 또는 어떤 신문이라든가 실렸을 때 그냥 지나가고 스쳐가는 그런 조그만 사건들이지만 시간이 경과해서 보면 그것이 누적되어서 엄청난 사실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우리의 과거의 역사가 되고 우리의 자긍심을 살려주는 행위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록들을 관리하는 게 참 빈약했죠. 빈약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애써 관리해 줄 만한 기관이 없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공공도서관은 주민들에게 그런 지식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주민들의 성장을 지원해 주는 하나의 기반이자 그들의 어떻게 보면 뿌리를 찾아줄 수 있는 중요한 동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서양의 공공도서관을 보면 그 지역에서 나온 로컬 신문들, 오랜 신문들을 모아서 옛날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고 옛날에 우리 가족사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너무 그런 단계를 뛰어넘어서 성장하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로컬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지역은 서울로 떠나는, 그래서 지역은 점점 공동화되어지기 시작하고 중앙은 서로 낯선 사람들이 모여서 과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기반이 약한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어서 그런 과거 기록들을 보존한다는 것은 상당히 빈약하다. 그리고 그네들이 했던 그 실시간의 행위들이, 사회적 행위들이 기록으로 축적되지 못함으로써 그 역사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허공에 떠있는 사상 누각 같은 위치, 계속 뭔가 쌓아가고 성장한 것 같지만 뿌리가 없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들을 공공도서관이 앞장서서 보존해야 하지 않을까와, 그렇게 보존되어진 것이 우리가 주민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수집하고 있는 많은 지식 자원들과 상충되는, 공간의 문제에 있어서 관리 면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애써 특별 부록이라는 이름을 달아서 대표 도서관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렇게 공공도서관들이 지역의 향토 자원이라든가 기록 자원들을 수집하려면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만, 또 그리고 그것이 그 당대에는 그렇게 소용 가치가 높지 않다라고 놓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대표 도서관이라는 하나의 아넥스 수장고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그 관리 시점을 어떻게 할까 하는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도서관은 개가제로 운영할 때 가장 좋다고들 합니다. 근데 일견 개가제를 운영할 때 나오는 최대 약점이 뭐냐 하면 그 많은 책이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 열려 있다 보니까 지금 관리가 참 허술하다고 볼 수 있죠. 제대로 관리하려고 해도 많은 사람이 그 장소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까 배열도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있던 자원들도 그 기관 공간 내에서 없어져 버리는, 찾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자 시각에서는 폐가 관리가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고 이용자 측면에서는 개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개가 관리가 됐던 폐가 관리가 됐던 이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원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분석해보면 약 2대8의 룰을 따르고 있답니다. 그 역시. 즉 전체 장세가 100이라면 그 중에 20% 정도가 현 시점에서 이용되어지는 것이고 80%는 과거에 이용되었지만 현재는 이용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자원들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원을 보는 것은 롱테일처럼 저 끝에 조금씩 작은 이용 가치들이 아직은 잔존한다는 것이고, 또 도서관이 그것을 하나의 자본으로, 자기의 자산으로 획득했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버리지 못한다는 약점도 있는 것이고, 최근 와서야 그 폐기 정책도 상당히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폐기량도 늘어나면서 많은 장소들이 버려지고 있습니다만, 그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가치평가가 제대로 되는가를 따져봤을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용보다는 보존이 목적인 향토 자료라든가 기록 자원을 애써 도서관이 수집해야 할까라는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문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아넥스
수장고를 말했던 것이고, 그 수장고에 들어갈 자원들이 아마 우리가 말하는 향토 자원이나 기록 자원들의 공공 기록들의 대부분은 그런 수장 자원들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중에 극히 일부들이 이용 가치를 갖기 시작하는데, 그 이용 가치는 현재 우리의 지금 실태를 알려주는 거라든가, 아니면 역으로 이미 수장고에 들어갔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자원들이 다시 리바이브 되어지는 형식을 취해서 드러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록 자원이나 향토 자원들의 역사는 시간을 좀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보통 일반적인 지식 자원은 오래된 것은 과거의 수장고로 들어가고 현재 것들이 드러나서 보여지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가와 개가를 적절하게 혼용하는 것이고, 개가는 약 20% 정도의 자원이 개가로 나와 있는 것이고 80%는 폐가로 들어가는 방법을 택하는 얘기. 이걸 재밌게 실천하고 있는 데가 그 전자문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자자원, 소위 말하는 전자저널이라든가 디지털 그 이북들이 생겨나면서부터 생겼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도서관이 그런 전자저널을 어떻게 구입할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감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시도도 해봤습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 도서관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모든 전자저널을 다 구독하지 말고 그중에 그것을 분산시켜서 페이퍼 저널을 구독하자. 그리고 전자저널 서비스를 하자 했는데, 그 대학들마다 갖고 있는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제대로 실천은 안 됐습니다만, 그 똑같은 일들이 그 미국에 있는 대학들은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저널을, 페이퍼 저널을 계속 구독을 하는 대신 2년, 약 2년 정도의 기간, 그러니까 최신 커런트한 2년 정도는 전자저널을 구독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전자저널을 몽땅 봤을 때 가격보다는 비싸죠. 대신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오래된 것들은 페이퍼 저널을 보는 식으로 하고 인덱스는 관리하면서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계획을 하는 것이죠. 그럼 좋은 점이 뭐니? 그러면 최근 2년간의 저널은 이용량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방에서 자기 연구실에서 검색을 통해서 검색되는 것을 전자 형태로 PDF 방식으로 언제든지 받아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죠. 일종의 서비스 차원에서 전자저널을 사용하고 2년이 경과하면 보고 싶으면 딜리버리 서비스, 도서관에 부탁하고 도서관 것을 스캐닝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방법. 약간 좀 절차는 복잡하지만 종이저널을 살려 쓰겠다는 거죠. 보고 싶으면 직접 도서관을 방문해서 보라는 얘기. 근데 현실적으로 딱 놓고 보면 그거 참 불편해 보이는데, 하지만 실제 이용량을 조사해보면 아마 80~90%는 다 전부 전자저널을 보고 있을 겁니다. 전자저널을 딱 2년만 구독함에도 불구하고, 최신 버전 2년치만 구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전자저널만 검색하고 보고 있다는 얘기죠. 즉 아까 2대8의 룰대로 하면은 모든 책들이 다 개가로 나올 필요 없다는 겁니다. 80%의 책을 폐가로 놓고 20%만 나와 있어도 이용자들은 자기가 찾는 책의 거의 대부분을 개가 열람실에서 찾아보고 있고, 가끔 가다가 찾기 힘든 오래된 책들을 찾을 때는 폐가에서 사서선생님이 꺼내다 주겠죠. 그게 번거로울 것 같지만 전체가 나와서 여러분이 검색하는데 엄청난 동선을 발생시킨다든가 책들이 섞여서 제대로 못 찾는다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훨씬 편하고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2대8의 룰을 기록자원이나 향토자원에는 거꾸로 작동시키는 거죠. 오래된 자원 중에서, 즉 자원을 계속 축적해가는 과정 중에서 과거 자원들을 리바이브 시켜서 꺼내는, 소위 말해서 이달의 인물, 이달의 사건, 올해의 사건 등등을 20년, 30년 또는 50년 전의 사건들을 끄집어내서 계속 보여주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올해가 2021년이다 그러면 2021년에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2000년대엔 무슨 일이 있었지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서 전시를 한다든가 중요한 목록을 제시한다든가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게끔 조금만 특별 스페셜 컬렉션을 만들어서 보여준다든가. 그래서 해마다 그것을 반복하면 내년에는 2001년, 2년, 3년, 20년 주기로 올라가면서 옛날 자료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좀 큰 이벤트가 생기면 더 오래된 자료를 꺼내다가 전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시라는 방법과 스페셜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오래된 자원들을 일부를 개가제로 운영하고 이용시키고 전시를 시켜주고, 나머지 자원들은 전부
대표 도서관 수장고에다 집어넣어서 역사를 축적해가는 작업.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의 기록 자원과 향토 자원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정책을 세우는 것이 도서관들에게 굉장히 필요하다. 다만 현재 도서관 운영 체계를 보면 이건 단위 도서관의 독립적이라기도 애매하고, 그런다고 도서관들 전부 협업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예산 타령 외에는 크게 서로 협력 관계를 가질 만한 일들도 하지 않는, 최근 들어서 얼핏 보면은 스페셜 컬렉션들을 만들려고 하는, 특화시키는, 전문화시키려는 노력들은 있습니다. 그건 이미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그 얘기를 드렸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라 특정 다수를 만들어내는 작업이고, 그 특정 다수를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구성하고, 그 커뮤니티 중에는 도서관 내 커뮤니티 활동도 필요하지만 도서관 밖의 것, 소위 말하는 작은 도서관을 커뮤니티로 활성화시켜서 스페셜 컬렉션을 개발해주는 작업과 스페셜 컬렉션에 관심 있는 집단을 그룹핑, 묶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의 향토 자료들을, 그래서 한 권역이라 하더라도 권역도 몇 개 작은 권역들이 있고, 작은 권역들은 자기들이 필요하고 자기가 관리할 만한 향토 자료나 기록 자원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수집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것의 관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직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고, 그것을 수장하는 책임은 대표 도서관에게 위임하는 것이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오래된 것들을 리바이브에서 끄집어내서 전시를 한다거나 스페셜 컬렉션 방을 만들어서 특정 시간대의 것들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행위들은 좀 긴 안목에서 결국 그건 전시라든가 이렇게 드러내주고 그 지역 사람들과 서로 만날 수 있는, 서로 조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맥락에서 지역의 기록 자원과 향토 자원에 대한 얘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락키비움이라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박물적 기능에 대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만, 합쳐서 우리가 말하는 지식 자원의 얘기는 결국 락키비움이라는 얘기로 귀결되어지는데, 우리가 락키비움이라고 굉장히 막 락키비움 마치 우리가 도서관과 아카이브와 박물관을 묶어서 새로운 기능이 생길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도서관의 역사 속에 보면 이런 것들이 이미 내재되어 있었고, 그렇게 성장하던 것들이 일정 어떤 순간에 기능적으로 분화된 것이 박물관과 도서관과 아카이브로 분류가 됐던 것이었을 뿐이지, 이것이 매체적으로 디지털 매체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누가 봐도 이것을 구별짓는 것에 애써 의미 없다면 락키비움이라는, 굳이 락키비움이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죠. 도서관이 그런 기능을 다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단지 다름이 있다면 이것을 거대한 중앙의 시스템이 설계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어진 시스템들이 관리하는 체질을 갖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향토 자원, 기록 자원이 왜 도서관에서 필요한가와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